세계 굴지의 한 방산업체 대표와 수석 디자이너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한국 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향한 곳은 바로 한국군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국가에서는 건넨 적 없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보이며 한국 끌어들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방산업체에 절대 질 수 없다는 자세로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분수에 있어 최중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게 된 한국. 대체 한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걸프전에서 치열한 혈투를 벌이던 미국은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를 통한 스커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라크군의 스커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은 수를 써야 했는데요. 발사대를 파괴하면 된다는 생각에 이를 사전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고안하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이 특수부대와 인공위성, 정찰기 등 가지고 있는 군 자산을 모두 활용해서 탐지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사대를 공격해 스커드 미사일 발사 자체를 막는 개념이죠. 킬체인이라 불린 방식이 처음 현장에 도입된 것입니다. 미국이 킬체인을 현장에 도입해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정보 자산 그리고 동맹국들의 협력에 기반한 각종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013년 즈음 한국형 킬체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때 많은 이들이 회의감을 느낀 것은 이러한 정보 자원이 한국에 부족하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미의 존재 역시 킬체인을 완성하기에 방해 요소였습니다. 한국형 킬체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 타격에 있어서 북한은 산악지형이라 스커드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포대를 숨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한정된 정보 자원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도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렇기에 이를 역이용하고자 더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한국형 킬체인은 시작도 못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깨닫고 군부대에서는 정보 자산을 들여오자는 논의가 지속되었는데요.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군용기로 미국에서 오랜 기간 운용을 통해 검증된 정보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킬체인의 완성을 위해선 감시 통제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조인트 스타즈라 불리는 한국형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사업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고, 이를 들여오고자 공군은 향후 군수물자 계획에 조인트 스타즈 도입을 결정지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중기계획 2021-2025에 따르면 이 사업의 대상자를 찾는 일이 올해 시작될 것이라 공고한 바 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은 잭 노스롭이 세운 회사로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체로 꼽히는 대형 회사입니다. 한국의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며 자사 제품인 조인트 스타즈 K 솔루션을 한국에게 선보였습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노스롭 그루먼은 조인트 스타즈 K 솔루션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한국 방산업체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LIG 넥스원과 휴니드 테크놀로지스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사업 대상자 선정에 노골적인 욕심을 보였습니다. 실제 스펙을 살펴보면 조인트 스타즈 K가 자랑하는 정보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의 유연성과 함께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비행 가능한 기본 스펙과 더불어 지휘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조인트 스타즈 K의 장점은 바로 지상 감시와 추적에 특화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추었다는 점인데요. 통합된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이 가능한 제품으로 손꼽히며 정보전에서 탁월한 성능을 자랑해 설사 재밍이 들어오더라도 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은 이미 군의 정찰 감시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피스아이에 탑재된 다기능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고고도무 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노스롭 그루먼사의 제품인데요. RQ4 글로벌 호크의 경우 인명위험 노출 없이 고해상도 영상 수집이 가능한 제품으로 높은 고도에서 ISR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정보감시 능력을 인정받았던 노스먼사 입장에서는 이번 입찰에서 경쟁자가 없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스먼의 자신감을 위협하는 방산업체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전통의 방산업체 강자 레이시온이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레이시온은 조인트 스타즈 K에 맞서 아이스타 K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사업에 끼어들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캐나다 봄바디어의 최신형 비즈니스 제트기인 글로벌 6500을 기반으로 개발된 아이스타 K는 노스먼사와 마찬가지로 A사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하여 대규모 감시에 적합한 기종을 한국군에게 선보였습니다. 2005년부터 영국 공군이 운용 중인 지상 감시 및 지휘 통제기 센티널R 마크1을 이미 제작해 납품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레이시온은 그 성능을 인정받아 영국군이 뛰는 전쟁에 센티널을 투입하여 혁혁한 전과를 세우면서 성능을 전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그런 레이시온사는 이번 한국이 벌이고 있는 대규모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노스먼사보다도 더 파격적인 제안까지 하며 한국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이스타K의 생산과 운용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에 맡기겠다는 제안을 건넨 겁니다. 최소 30% 이상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마련해 놓겠다는 기술 제안에 있어 빌미를 엄수하는 레이시온이 특단의 조치를 꺼내놓은 것은 한국 시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며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을 빼놓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입니다. 얼마 전 레이시온은 바버라 보르고노비 부사장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 및 한국 기업들과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기술 및 방산업체 협력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리차드 샌디퍼 레이시온 사업 총괄이사와 로버트 블렌차드 수석 엔지니어까지 한국을 방문하면서 아이스타K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들은 기술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한국 사업에 대한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스타K는 고도 42,000피트 상공에서는 370km, 45,000피트에서는 390km까지 표적 감시가 가능할 정도로 작전 반경이 넓은데요. 채공 시간도 길어 아이스타K가 타사 정찰기들에 비해 작전 수행 능력에 있어 탁월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대한항공과의 협력 카드 역시 레이시온은 자신있게 꺼내 들었습니다. 사업의 상당 부분을 대한항공과 협업하겠다고 밝히며 설계, 기술, 유지 관리 등 중요한 부분에서 레이시온은 대한항공을 믿고 있다며 한국 기업과의 협업 능력에서도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인 노스먼사를 견제한 듯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레이시온은 한국을 붙잡기 위해 기술 이전은 물론 한국 기업과의 협력까지 내세우며 겸손한 자세로 이번 사업에 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력한 두 방산업체의 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속을 앓고 있는 미국의 방산업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잉이었는데요. 사실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사업에서 먼저 이야기가 오갔던 방산기업은 보잉이었습니다. 보잉은 2737 PSI처럼 보잉 737을 기반으로 한 신형 지상감시 정찰기를 도입하거나 연안감시 레이더 AAS를 탑재한 P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추가 도입을 제안했었습니다. 사실 한국군으로서는 보잉이 제안한 두 가지 옵션 모두 괜찮은 선택이었는데요. 한국은 4대의 2737 PSI와 2022년부터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6대의 PA 포세이돈을 이미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잉의 기체를 쓰는 것이 부품 호환 면에서 더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보잉은 F-15K 개량과 2737 PSI 추가 도입 과정에서 가격을 40%나 올려받겠다는 갑질을 부렸는데 이때 한국 정부로부터 보잉에 대한 모든 신뢰가 깨졌습니다. 이 때문에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사업에서 보잉이 엄청난 유리한 고지에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가 노스먼사와 레이시온사의 정찰기를 고민하게 됐으며 실제로 도입 조건도 보잉과는 차원이 다르게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도입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국가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몸집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력인 핵전력에서 미국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핵을 집단으로 생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 관련 군수업체인 중국핵공업건설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 군 관련 계약액이 172억 위안 한화로 따지면 약 3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이전과 다르게 핵전력을 늘리는데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죠. 위성 사진으로도 중국의 핵 늘리기 전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기구인 미국과학자연맹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 서부 신장 지역을 포함한 총 3곳에서 핵미사일 경납고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파악한 핵미사일 경납고 수를 따져보면 총 300개가량의 핵미사일 경납고 추정 시설이 건설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아시아는 아무리 미국이 핵우산으로 보호한다고 해도 중국의 핵무기 타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를 도입한다면 중국의 핵미사일 타격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북한도 2027년에 최대 242개의 핵무기와 수십 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리 감시 통제기를 확보해 ISR에서 앞서 나간다면 안전에 있어서 한국은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이브 아이즈 가입까지 한국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5개국의 고급 정보까지 한국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조기 통제기 사용에 있어 운용이 더 쉬워질 전망인데요. 그럼 한국군은 좀 더 효율적인 작전을 세우면서 치열한 동북아시아의 군사 경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보안과 사전정보 습득을 위한 조기 통제기 사업에서 한국이 이득을 보길 바라며
앞으로 한국의 방산업체 시장에서 사랑을 받는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